중국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네. 대도시의 경우 공실률이 20%니까 5곳 중에 사무실 한 곳은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 얼마나 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수출이겠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대략 20%가량이 중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20%도 이게 줄은 거예요. 22년, 23년 동안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대중국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거예요. 네. 원래는 26%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국에 그토록 수출을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고 중국에서 기업하던 여러 기업체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고 또 중국 기업조차도 재벌 기업조차도 일부러 부도내고 도망갑니다. 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대중국 수출은 계속 어렵겠죠. 그럼 이것은 경기 회복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하나의 경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이창현 총재 얘기할 때 구두 개입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가장 그 구두 개입 대목에서 민감한 게 파월 의장의 입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해 8월에도 이 바로 잭슨 홀 회의 연설에서 미팅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네.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후폭풍이 거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에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잭슨홀 파월의 입? 미팅이라는 것이 매년 8월에 개최되는데 말 그대로 그 경제학 심포지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가 그 잭슨홀이라는 지역에 티턴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티턴산의 계시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역대 연준 의장들이 그 자리에서 매년 8월 얘기하는 그 발언대로 그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뜻해서 티턴산의 계시라고 했는데 작년 8월에도 9분간 연설할 때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2% 골,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때까지. 당시 물가 상승률이 9.3%였는데 2%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약 5.5%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들썩였죠. 그렇죠. 증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긴축적 통화 정책 방향을 그때 발언한 것이고 그게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지금 잭슨홀 미팅 내일 밤 11시에 발표가 되는데 네. 잭슨홀 미팅 때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11시에. 그러면 밤 11시에 그 기조연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가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를 읽어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 만약에 파월의 입에서 중국발 불안 문제를 강조한다. 그러면 중국 경기가 어렵고 세계 경제도 더 하향 안정화되고 네. 그렇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네.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이 없을 수도 있겠네라는 기대를 갖게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직 물가 잡으려면 한참 남았다. 멀었다. 여전히 우리는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한다. 긴축적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네. 종류의 표현을 많이 담는다면 반대로 그럴 경우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았겠구나 네. 하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실망할 거예요.